전투기 비행 시험에서는 다양한 비행 성능 검증 과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시험 과정은 크게 지상 주행 시험, 이착륙 시험, 고도 확장 시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기본적인 비행 능력과 안전성이 확인됩니다. 시험은 항상 가장 안전한 영역에서 시작해 점차 비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지상 주행 시험입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속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과 진동 특성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작은 이상도 기록되어 이후 설계 보완에 활용됩니다. 이착륙 시험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실제 비행이 시작됩니다. 시험 조종사는 활주로에서 이륙한 뒤 일정 고도에서 기본적인 조종 반응을 확인합니다. 조종관 입력에 대한 항공기 반응, 엔진 출력 변화, 비행 안정성이 주요 관찰 대상입니다. 이후 착륙 과정에서는 항공기의 접근 안정성과 활주 성능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점차 다양한 조건이 추가됩니다. 고고도 시험 단계에서는 항공기의 성능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고속 비행, 급상승, 급강하 등 다양한 기동이 시험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항공기 구조와 엔진 성능, 항공전자 장비 작동 상태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고도와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기 밀도와 온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공기 거동도 변화합니다. 따라서 각 고도 영역에서 항공기의 안정성과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KF-21 보람의 시험 과정에서도 이러한 단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시험에서는 저속과 중간 고도에서 안정성을 확인했고 이후 시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시험 비행 데이터는 지상 시험팀으로 실시간 전달되며 항공기 상태가 분석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시험 절차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비행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보고 체계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험 조종사와 지상 기술팀은 모든 비행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예상과 다른 비행 특성이 발견되면 시험 계획이 즉시 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합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기 인증 절차도 진행됩니다. 인증은 항공기가 요구되는 성능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군용 항공기의 경우 국가별 군사 기준과 국제 항공 규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행 성능, 구조 강도, 전자 장비 작동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KF-21 개발에서는 이러한 인증 절차를 고려하여 시험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하여 항공기 성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발 일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는 시험과 인증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F-22 개발 과정에서는 복잡한 기술 검증과 시험 과정이 길어지면서 운용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첨단 장비가 많을수록 시험 범위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과 인증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충분한 시험 없이 성능을 확정하면 실제 운용 단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는 시험 절차와 인증 전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별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험 과정도 계획된 범위 안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무장통합 시험은 가장 신중하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 폭탄, 유도무장은 단순히 장착만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속 비행 상태에서 안전하게 분리되고 항공기의 자세와 비행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장통합 비행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다양한 속도와 고도, 기동 조건에서 무장을 분리하는 시험이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무장이 분리되는 순간에는 항공기 주변의 공기 흐름이 크게 변화합니다. 초음 속에 가까운 속도에서는 충격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장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발 단계에서는 먼저 지상 풍동 시험과
컴퓨터 해석을 통해 분리 궤적을 예측합니다. 이후 실제 시험기에서 더미 무장을 장착하고 단계적으로 분리 시험을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저속과 중간 고도에서 시험을 시작하고 점차 고속과 고고도 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장이 항공기 구조물이나 날개, 공기 흡입구에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무장통합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은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장을 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장 장착 위치와 분리 궤적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비행 시험과 지상 해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무장이 분리되는 순간의 영상과 데이터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항공기의 자세 변화와 공력 영향이 분석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장통합 시험에서는 비행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험 비행 전에는 안전회의가 열리며 시험 항목, 예상 위험,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이 상세히 공유됩니다. 시험 조종사와 지상시험팀, 안전 담당 인력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비행 시험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을 통제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발 사업에서는 비행 안전보고 체계도 함께 운영됩니다. 시험 과정에서 작은 이상 현상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시험 계획을 수정하거나 안전 절차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제 항공 시험 분야에서는 이러한 보고 체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경고 신호가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KF-21 시험 과정에서도 비행 안전관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험 조종사가 비행 중 경험한 미세한 진동이나 경고 신호도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후 기술 분석팀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험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항공기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개발 경험이 많지 않았던 한국이 이러한 시험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는 무장통합 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F-35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무장 분리 시험에서 예상과 다른 공력 영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무장이 분리되는 순간 항공기 주변의 공기 흐름이 변화하면서 분리 궤적이 설계와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시험과 구조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장통합 시험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장을 장착하는 문제라기보다 항공기 구조와 공력 특성, 비행 조건이 모두 결합된 기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무장통합 시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무장통합 시험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참고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단계마다 위험 분석과 데이터 검증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험 접근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항공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한 공동 서명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단계부터 분담금 납부와 기술 인력 파견을 약속하며 개발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KF-21 사업은 국제 협력 사업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형적으로는 공동 개발의 틀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외교와 방산 협력 측면에서도 일정한 상징성을 형성했습니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담금 흐름이 불안정해질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 개발 일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주요 설계 단계와 시험 일정 역시 계획된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이 사업 관리와 재원 운용을 주도적으로 조율해왔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둘러싼 문제 역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포함되는 기술은 단순한 산업 기술의 범주를 넘어 군사적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일정 수준의 기술 공유를 전제로 하면서도 핵심 영역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기준은 개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전력 운용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 비행과 장비 통합 과정이 계획에 맞춰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외부 협력 변수와 무관하게 기체 완성도와 시험 일정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미 전투기 개발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이라는 틀 안에서도 핵심 의사 결정과 기술 관리가 국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해외 전투기 공동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협력국 간 이해관계 조율 실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된 경우가 확인됩니다. 분담 비율과 기술 접근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개발 일정이 늘어지고 사업 신뢰도가 하락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흐름과 비교하면 KF-21은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개발 속도와 방향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분담금 문제만으로 전체 구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전략적 비중이 큰 국가이며 항공방산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KF-21을 계기로 형성된 협력 채널은 향후 항공기 정비 교육 부품 협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KF-21 사업은 기술 자립과 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선택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중심축은 국내 개발 역량에 기반을 두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항공방산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제 협력 구조의 유지 가능성입니다. 공동 개발 사업은 서류상 참여 여부보다 실질적인 기여 방식과 책임 이행 여부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단순한 동반자 관계라기보다 조건부 협력 구조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문제는 단일 사건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거나 조정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동개발 체계 내에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주도로 핵심 일정과 시험 절차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점은 개발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기술 이전 갈등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포함된 기술은 단순 조립 기술이나 외형 설계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공 전자장비 임무수행 구성 통합 제어 체계 등은 운용국의 군사적 자율성과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이 핵심 영역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개발 안정성과 향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공동 개발 사례를 보면 협력국 간 기술 접근 범위에 대한 합의 실패가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기술 이전 요구가 반복되면서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완성도와 신뢰도가 동시에 저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기술 관리 원칙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개발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남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협력 확대, 현지 정비 거점 구축 가능성, 장기 운용 협력 채널 형성 등은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적 분담금 문제와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협력 유지 여부를 감정이 아닌 조건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국 항공방산의 입장에서 KF-21은 단일 기종 개발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과 수출 전략을 병행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 가능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과 기술 완성도가 외부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KF-21이 실제 전력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면 공군의 작전 구조는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추가되는 차원이 아니라 공중 작전을 설계하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기체들이 담당해오던 임무 구성이 재정렬되며 각 기종의 강점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공군 작전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초기 대응 단계의 구성입니다. KF-21은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통합된 감지 능력을 바탕으로 공중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작전 전반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인지해야 할 정보는 보다 정제된 형태로 제공되며 판단 속도와 정확도 모두 향상됩니다. 이는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작전 개시 단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KF-21의 배치는 기존 전투기 운용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존 기체들은 주력 임무 부담에서 일정 부분 여유를 확보하게 되며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임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군 전체의 전력 소모를 완화하고 기체 수명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전 효율성과 유지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지 배치 전략 역시 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은 정비 접근성과 가동률을 고려한 구성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특정 기지에 집중 배치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지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며 이는 유사시 대응 능력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군은 출격 준비 시간과 작전 지속성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치 구조는 작전 계획 수립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군은 특정 기체에 의존하는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작전 구성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KF-21은 이 과정에서 공중작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며 상황 인식과 정보 공유의 기준점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작전 전체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력은 배치 이후 운용 단계에서 더욱 분명한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전력 공백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 중에는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작전 계획이 반복적으로 조정된 경우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할 때 KF-21은 실질적인 운용 안정성을 확보한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군 입장에서 KF-21의 배치는 단기적인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장기 작전 구성을 스스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제약이 발생하는 구조와 달리 국내 여건에 맞춘 전력 배치와 임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중심으로 작전 구조를 재편하고 이를 실제 운용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화입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거론되는 국가들의 전략 환경과 요구 조건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공통적으로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전력 운용의 자율성과 장기 유지 능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체를 도입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자국 공군의 작전 환경에 맞게 전력을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넓은 영공과 도서 지역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과 높은 가동률이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은 공중 우세 임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대지대해 임무 운용을 함께 고려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 인도네시아 공군의 요구 조건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기체 운용 시간 확보와 정비 부담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한된 국방 예산 안에서 전투기 전력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주변 해역 감시와 영공 방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체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가 정비 주기와 운용 효율입니다. KF-21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구성 단계부터 유지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UAE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 예산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지만,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는 기술 협력과 자국 산업 참여 비중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보다는 공동 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KF-21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협력 구조에 대한 유연성이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 기종들을 살펴보면 일부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을 강조하지만 실제 도입 이후 운용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에 따라 무장 통합이나 구성 변경이 제한되는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작전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며 장기 운용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입니다. 해외 전투기 가운데 일부는 핵심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가동률이 낮아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구매국 공군이 계획했던 훈련 일정과 작전 준비 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은 차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공급 안정성과 정비 협력 구조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국내 중심의 공급 구조와 장기 지원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형 기체 역시 구매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 교육과 기술 지원이 병행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를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력 운용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FA-50 수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도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실제 운용되면서 한국 방산이 약속한 일정과 지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KF-21이 상위 전력 기종으로 제시될 때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협력 경험이 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은 단기적인 성능 비교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기체 도입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운용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KF-21은 단계적 성능 확장과 무장 통합을 전제로 한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구매국이 자국 상황에 맞춰 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중견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고가 전투기를 소수 도입하는 방식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력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려는 국가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운용 전략 전반을 고려한 선택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은 한국 항공방산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독자 개발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적 신뢰도의 결과이며, 이는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항공기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제작 경험과 협력 구조가 현재의 KF-21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덕분에 국제시장에서도 위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